존재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분입니다. 네. 네. 여기 바로 올려주신 댓글이 소녀 박사님과 힐링하는 날입니다라고 인사를 주시면서 기대하셨어요. 소녀 박사님 모십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이고요.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살짝 결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워낙 외모가 소녀 아유, 같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예 그냥 소녀 박사님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할 따름이죠. 네, 힐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싸움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힐링으로 풀어야 될지 네.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뭐 싸움조차도 네. 거친 말조차도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냥 힐링이 되니까. 지난주에 힐링은 네. 다른 집도 싸우는구나. 네. 그걸로 힐링은 받긴 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지난주 방송 이제 유튜브 다시 보기를 주변에서 좀 했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게 좀 정말 보편적인 주제고 네.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모두의 숙제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아마 싸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년짜리 코너를 만들어도 아유, 아마 그래도 부족할 거요. 네. 싸움하는 법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일까요? 바로 지금 우정아 씨가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린 일단 붙으면 이기려고 하잖아. 그렇죠. 네, 누가 이기나 지려고 보자.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이기려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나워지게 되는데 네. 한 번도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싸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런 과목은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네. 이 시간에 주제로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이기는 법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게 누가 지려고 싸워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부부 싸움, 뭐 이렇게 연인 간의 싸움으로 조금 이제 주제를 좁혔던 이유도 내가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와 지금 다툼이 있는지 좀 떠올려 보면은 꼭 이기진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이 좀 생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고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이네요. 결론. 그런가요? 네. 이제 가면 되나요? 아니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언쟁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지면 어때? 뭐 그렇죠. 꼭 이겨야 그 될 마음이, 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기더라도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뭐 좋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겨서 한번 뭐해. 네. 기선을 뺏기고 나면 네. 반복적인 상황에서 매번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갔더니 계속 반복이다. 너무 우울해요. 지금 네, 거수를 손 들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우정아 씨 참 오늘 예리한 점들을 짚으시는데 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장에 잡아라. 그렇죠. 기선제압. 네. 초장에 잡아라. 한 번 밀리면 평생 밀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져주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 한 번 붙을 때 확실하게 붙어서 초장에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야 된다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은 게요. 전 30년째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도 앞으로 간 적이 없어서 이게 처음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네. 봐주면은 여쭙고 싶습니다. 속으로는 우리는 봐주는 건데 네. 저쪽에서는 그게 본인이 그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자기 자신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이겨야겠다, 내가 반드시 좀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말이 왜 강조가 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조금 이제 불필요하게 좀 싸움이 오히려 적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꼭 그렇게 좀 이렇게 꺾어야 되는 상대인지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누구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나와 평생을 사는 사람과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하는 관계인지 이건 또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한다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 입에 혀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입맛에 맞게 움직여주길 바라는. 네, 네.
카톡의 반응은 네.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동의 못 하시고요. 네. 저도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져주는 거 이기는 거다. 진짜? 저도 그거는 잘 공감 네. 안 되더라고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은 아닐지라도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거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긴다 진다의 개념보다는 네. 이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어떻게든 마침표를 마무리를 찍어야 해서. 되니까 네. 이게 이긴다 진다로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네, 주셨어요. 그것도 네, 네.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입장이네요. 한 번 져준 걸로 30년째 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 어떤 패턴이 되고 나면은 네. 그거를 딱 깨고 나 이렇게 좀 내 주장을 하고 강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박사님 그 표현 참 적절하신 것 같아요. 패턴이 된다. 그것이. 네. 그러면은 괜히 이쪽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건데 한번 내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꺼내면 반대쪽에서는 당신 왜 이래? 그렇죠. 변했어? 뭐 네. 어떤 당장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엔 이런 거 갖고 안 그랬잖아 맞아. 라는 반응이 네. 상대에게 나오게 되면은 이젠 내가 만만해 보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변화라는 게 참 관계의 네. 갈등의 어떤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불안을 일으키니까요. 변화라는 것을. 네. 네. 한번 그 문제도 청취자분들하고 1번, 2번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그 말이 맞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네. 1번입니다. 져주면 네. 좋지. 져주면 네. 좋지.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1번입니다. 네. 2번은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네. 2번입니다. 길을 딱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 싸울 건 싸워야 되고 네. 할 얘기는 해야 되지 뭘 그걸 져주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내 마음이 왜 그런지도 이해 못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다. 현실은 네. 안 그렇다. 현실은 네. 그렇지 않다.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은 살아보시니까 어느 쪽에도 공감이 네, 되십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부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입니다라고 1번의 의견이시네요. 그분께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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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는 걸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져준 상대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이긴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져줬어. 근데 상대방이 몰라 그거를. 진짜 지가 이긴 줄 알아.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럴 때 내가 너 져주는 거 알지라고 또 생색내기도 참 그러니까. 네, 어렵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까지 내가 져준 건데 그 몰랐어? 뭐 이러면은 뭔 소리야? 뭐 이러고 나올 테니까 놀랄 말이죠.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더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 반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팽팽해요. 그럼 네. 제가 펌프질을 좀 할까요? 아니 뭐 제가 펌프질을 한다고 또 그것에 휘둘리실 분들이 아니시니까. 의견을 네. 그냥 개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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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의견들은 잠시 후에 우정아 씨가 취합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한 줄이라도 일단 진도를 좀 네, 빼보죠. 진도를 좀 빼볼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이제 안 싸울 수는 없다. 우리가 좀 다들 싸우는 게 맞다. 그리고 잘 싸우는 어떻게 하면 잘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좀 이제 싸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이제 기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싸움을 이렇게 봤을 때요. 싸움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생겼나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싸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로 좀 이렇게 뭔가 불이 지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걸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사람 참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 사람 참 말을 못 알아듣네. 이해를 못 해주네.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답답하구나. 답답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비단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공감을 원하는 건가라고 해서 그러면 아내가 주로 이런 내 마음을 남편이 알아줬으면이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이 어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은 누구에게도 뭐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은 이제 굳이 아내만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남편이 친구랑 이제 모임을 하고 와서 이제 뭐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모임을 하고 와서 걔 뭔가 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친구한테 뭐 집을 샀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자녀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뭐 어떤 자랑거리를 모임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모임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친구 뭐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하면서 좀 속상해 보여요. 그러면 남편이 막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 약주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술을 먹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행동으로 나오니까 이제 부인이 약간 좀 그때부터 속이 긁히기 시작하게 또 저 양반 저 또 저렇게 또 속상하다고 술로 푸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마음이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그렇죠. 예, 비교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질투가 많아서 어떡해라는 걱정이 이제 부인이든 뭐 남편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인이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야겠다. 뭔가 이렇게 위로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 괜찮아. 질투 느낄 필요 없어라고 했다고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럴 때 괜찮죠? 괜찮은 반응이에요. 거기 어떤 포인트에서 네. 어떤 그렇죠. 포인트가 상대방을 살짝 그러니까 살짝 기분 상하게 하는지 전혀 포인트를 못 잡겠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왜 너무 잘 반응했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야 질투할 필요 없어가 왜 도움이 되지 않았냐면 그 친구가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마음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 네. 그래서 여기서 네네네. 그럼 사람이 거기서- 참 다양해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참 공감이 어려운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집에 어떤 무슨 일로 속상해서 왔을 때 위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저 위에서 너는 괜찮아라고 한다면은 질투 같은 건 다 부정적인 감정이야 느낄 필요 없어라고 뭔가 어떤 하늘 위에 떠 있는 사람, 뭔가 그 질투와 시기와 속상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다는 마음에서 소위 말하는 현자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 위로가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럼 내가 질투를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친구 때문에 배 아파 죽겠는데 질투 느끼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속상한 거죠.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 괜찮아. 너 괜찮아. 이게 네. 위로가 아니라 내가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마음 상해하는 그렇게 옹졸한 인간으로 비춰지는 거야? 맞아요. 네. 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네. 있다는 거군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당신은 그런 거 가지고 질투를 느껴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경우가 우종아 씨하고 저하고 많이 겪는 경우네요. 그래요. 네. 아주 많이 겪어요. 네. 정확히 우정아 씨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꼭 그런 식으로 봐. 그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뭐 우리 인생에 아무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신경 쓰십니까? 그러면 저는 제 딴에는 그거 갖고 반응하는 우정아 씨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의도거든요. 네. 근데 우정아 네. 씨는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반응하는 내가 그럼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대화를 왜 했어요? 우리가 그게 왜 대화거리가 했어요? 되니까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럼 반응을 했잖아. 그럼 서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서 내 감정까지도 가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대. 그 대화를 하지 말았어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네. 네. 그런데 본인은 그때 대해서는 쑥 빠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자세로 아무것도 확 안 빠지는 할 거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일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이죠. 네. 다 일이죠. 일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감정도 나올 저희 수도 두 사람이 있고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네. 네, 그런데 외부적으로 부딪힐 때
우정아 씨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속상해하지 식으로. 마, 신경 쓰지 마. 아유, 그럴 필요 그거 없어. 뭐, 아유 널리고 널린 일이었어. 뭐 이러고 나가니까 네. 우정아 씨는 그게 참 성의 없게 들리나 봐요. 네. 어. 지금 반응이 그럴 거면 대화를 왜 했어?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왜 했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뭐 부부 사이에서 특히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은 한 상대방 한쪽은 굉장히 내가 이 관계에서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언제나 뭔가 옳고 아무 어떤 감정 동요도 없고 되게 다 뭔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이런 뭔가 사소한 감정들로 속상해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관계의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가 정말 속상해하는 게 보기가 너무 이제 안 좋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 괜찮아. 그런 질투 느낄 필요 없어. 뭐 슬퍼할 필요 없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신경 쓸 필요 이런 없어.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의 의도는 좋겠지만 그 말들을 자꾸 듣게 되는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뭐지? 내가 잘못됐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정아 씨가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 네 팔뚝 굵어. 네네. 딱 그런 반응이 그런 나올 수 눈빛이에요.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그 마음의 어떤 연결이 끊기게 되는. 네, 끊겨요. 서로 하나씩 포기를 끊고 하게 있어요. 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신 반응은 네. 정아 씨의 감정에 공감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조언을 그렇죠. 해줘야지 네. 공감은 제껴두고 그냥 일단 별일 아니다라는 말부터 나가니까 네. 정아 언니가 발끈한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굉장히 동일한데요. 그 알아준다라는 거는 그 감정을 짚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을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은 어디 갔지? 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던 감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가 돼버려서 굉장히 이해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께서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 상대방에게? 별일 아니야. 뭘 그렇죠. 그런 걸 신경 써. 네, 남편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제가 드린 얘기에서는 이제 아내분은 나름대로는 위로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 어떤 이제 배우자가 느꼈던 감정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럼 박사님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해야 돼요? 네. 방법을 모르겠는데 우정아 씨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별일 아닌 일을 저렇게 파르르 떨어요. 그러면 저도 파르르 떨면서 그 감정에 만약에 공감을 하고 아유 그러게 왜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갖고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를 죽이고 난리야 이씨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아니야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오바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진정성 없었어요. 네. 지금 반응에 있어서. 영혼이 일도 빠졌네. 없었어요. 영혼이 네. 빠졌어. 굉장히 그 알아준다는 게요. 네. 단순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이제 시작 전에 보면 그게 빠져 있어요. 항상 되게 단순한 반응이에요. 속상할 수 있겠다. 질투가 났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아이한테 해주는 그런 어떤 단순한 반응일 수 있어요. 속상했니? 질투 느꼈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간단한 몇 마디로도 상대방은 내 지금 감정이 저 사람한테 닿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야, 그 표현 좋다. 내 감정이 저 사람한테 가서 닿았구나.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던데 왜 그래 당신은 자꾸 이러면 이제 내 감정이 닿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정아 씨가 저한테 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계속 의심을 진짜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않나? 네. 진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뭐 잘난 거 아무 일도 없으면서 뭐 그게 뭐 신경 쓸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대화가 중단이. 그렇죠. 중단이죠, 당연히. 그렇죠. 더 이상 할 그리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입장. 그래놓고 나중에 또 궁금해는 해요. 그 뒤에 얘기를 또 어떻게 궁금해. 됐냐고요? 아니 왜 물어봐? 관심도 없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왜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해? 진행 사항을 체크업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돼서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냐는 시비예요. 네. 그것도 뭐냐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제 귀에는 안 들어와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오히려 우정아 씨가 그걸 딴 사람하고 공유하지 저하고는 공유 네. 안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일이 그렇게 아니고 될 수 이슈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딱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박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그런 경우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아유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경 쓰지 마 뭘 그런 거로 그 시간 버리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우리 사모님이나 또는 함께 계시는 여성분의 반응이 위로를 받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오히려 삐지는 분위기였나요? 네.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런 서로 공감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 끊어지는 부분의 사실 원인은 잘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에서는 그 어떤 감정을 나눠주신 분한테 그 감정을 간단하게나마라도 알아주는 그런 반응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질투했던 감정들을 나누고 있는 상대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 같아도 좀 약간 질투심이 났겠어, 좀 시기가 됐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줘야겠죠. 이제 뭔가 아까도 이제 농담조로 말씀드렸지만 오바를 하게 되면 그 진정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약오르거든요. 그렇지 기분 나쁠 수 있지.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장 단순한 말을 나한테 맞는 말이 뭔지를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저히 나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질투가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래 질투가 났구나라고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유 기분 상했구나. 기분 상했구나. 기분 상할 만하네. 네, 뭐 나라도 할 만하네. 모르겠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뭐 이러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도 조금 이제 그 속상했던 마음의 방어가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속상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거겠죠. 연결이 뚝 끊긴다기보다는. 박사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네. 저희는 일을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아마 100번의 케이스가 있으면 90번은 제가 우정아 씨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분위기는 늘 험악해졌어요. 제가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한번 우정아 씨의 그 감정에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우정아 씨가 나중에 평가를 하겠죠. 박사님의 그 가르침으로 김용준이가 변했어요라고 하든가 네. 네, 하나도 안 변하고 오바만 해요라든가 변할 거란 기대는 없어요. 기대를 네. 하기가 힘들죠. 네. 보통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려면 김영준 씨처럼 그렇게 말을 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도권을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꿰어차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때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예 걱정을 안 시킬 수 있다면 네. 너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처음부터 좋은 끝까지 다 포인트네요.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네. 그때나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 말씀에 저 감정 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것도 아니면서 현자인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정서적 우월감이나 네. 네. 도덕적 우월감 이런 걸로 네, 상대방한테 그거를- 쓸데없는 하마터면 방송 용어가 아닌 다른 말 나올 뻔했다. 네,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또 공감을 해보려고 해보고 해도 결국에는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싸움이 이제 시작됐어요. 서로 감정이 상했고 가끔 언성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답답하고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네. 박사님이 또 포인트를 또 정확히 짚으시네. 네,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진정성이 빠졌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박사님께서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벌써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잖아요. 네. 이거 다 그냥 또 이렇게 제가 또 제 잘못이니까 네, 멱살은 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 먼저 정리 우리도 안 돼요. 오늘 사연 진짜 많고요. 집집마다 다 사연들이 있어서 진짜 많아서 그냥 뭐 정리하려니까 힘들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그래도 박소은 박사님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개인 상담도 하나요라는 유튜브에 질문이 네. 있어서요. 네, 박소은 박사님 개인 상담도 하십니다. 네.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테라피 그냥 테라피입니다. 테라피 @소음박 phd.com으로 이메일로 일단 먼저 문의 주시고 방법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피 @소음박 phd.com이고요. 메모가 어려우신 분들은 웹사이트 radiokorea.com에 들어가 보시면 목요일 순서란에 박사님에 대한 소개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말씀 나누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네, 집안 서열은 강아지가 정리해 주던데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재밌네요. 또 흔하죠. 네. 네, 30년 전에 경제권 뺏긴 거 이제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한 번 져줬더니 평생 이 모양이라고 인생 후배님들 절대 초장에 져주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한 하시는 2번이시네요. 분이시고요. 다홍치마 때 확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 씌웠을 때 확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물리면 계속 질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크게 다퉈도 금방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데 집사람은 계속 혼자 삐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두 분이서. 그래서 이 남편분은 집사람이 그렇게 삐져 있는 게 쌤통입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크게 멀리 보면 제가 원했던 어떤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평화, 화목 이런 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져주는 것이 결국 목표를 잡음 없이 잘 맞춰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다는 표현보다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주시는 분이 네.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많이 다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겠지만 사실은 많이 다툽니다. 다투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 모든 경우에 각각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가지고 대응하기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싸움을 걸어오는지도 알지만 피곤합니다. 그런데 싸움이나 다툼에 대해 저의 삶의 태도를 현재에 살고자 노력하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은 과거의 사실이나 미래의 기대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신은 예전에도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나를 화나게 하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이 모양이야 이거죠. 과거에는 지금 화내는 일을 이해한다. 과거를 들먹거리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현재만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감정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현재를 사는 방법을 연습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와, 읽으셨는데 선생님. 다 읽었습니다. 그 이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 다 읽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란 네.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과거 빼고 미래 빼면 행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후회와 네. 미래의 두려움을 우리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 현재를 누리는 네. 즐거움을 최대한 즐길 수만 있다면 네.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네. 사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저희를 시달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부부싸움도 근데 여성분들은 그 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를 그렇게 꺼내세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갑자기 일방화의 네.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자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꺼내서 들먹이시는지 그 참 그거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가 박수 칠 만큼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질문하셔서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만 얘기하자는 건데 그 지금 현재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꼭 옛날에 그때도 뭐 이러고 나오시게 되면은 그게 참 불편하긴 하더만요. 그리고 네. 어쩜 그렇게들 기억력이 좋아? 네, 네, 네. 이 사람은 어떤 그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 관계가 안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재의 증거도 필요하지만 과거엔 어떻는지 증거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 뭐 그냥 즐거울 수 있어. 근데 과거랑 좀 매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인지적으로 이제 불일치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뇌가 우리 인간의 뇌가 잘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건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불일치를 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화의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또 이 얘기야. 이게 되면서 그리고 남자분들은 심지어 그때를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그 기억하게 하려면 또 그게 또 고생이 되는 기억도 거죠. 상대방이.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훨씬 저장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기억력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 정말. 네. 제가 그 디테일에 되게 기억을 잘하시는 뭐 남편분들도 뵙고 아내분들도 뵙고 한데 그 포인트가 각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억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실망감을 느꼈던 경우다라고 하면 그 실망감을 느낀 어떤 그 상황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거고 그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 기억이 편집되기도 하잖아요. 본인의 의도로. 네. 본인의 생각대로 실제 그 일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되는 편집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작가의 말인데 제가 그분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한 말, 뭐 내가 한 행동의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당신 이랬잖아 저랬잖아 할 때 그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속상했고 슬펐고 힘들었고 그 감정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방어로 느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설령은 남자분들께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얘기가 절대 그 책임 회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황당한 거죠. 네, 변명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은 기억 못할 뿐입니다. 여성분들이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만 얘기하시는데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원했던 그 관계가 아닐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너무 좋았던 그 기억만 가지고 지금 그렇겠네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이 기억력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사랑했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걸로 좋았던 이제 감동이 사는 거다. 있었으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불만이 있고 싸우더라도 사는 거지. 좋은 그 기억력 기억도 오래간다.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네. 말씀 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네, 그것도 맞는 기억이 것 있고 같아요. 이거 좋았던 기억도 있고 네. 나빴던 기억도 다 같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이꼴저꼴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그 기억으로 기억 또 하나로? 대충 넘어주고 네. 간다. 그죠? 덮어주고 네. 간다. 맞아요. 네.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 네. 말씀은 그냥 저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억을. 기억을 잘 못하는 저희의 머리를 탓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네. 거는 약간 소화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또 진도 못 나가는데. 진도 다음 나갈까요? 주에 다음 주에 나가고 아니요,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좀 이어가시는 게 네. 제가 볼-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제가 볼 때 이거 싸움? 석 달짜리입니다. 한 달 내내 하는 거 한 달 내내 뭐 이런 아유, 얘기 그렇죠. 하죠. 뭐. 네, 되게 좋은 어.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다가 싸우다가 웃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죠. 네. 김영주 씨가 주셨던 과거 빼고 미래 빼면 행복이라는 말씀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결혼 초반에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다툼을 시작했는데 서로 앉으려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분위기도 냉랭하고 결국 그 분위기를 못 견디는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계속 사과하시죠. 될 수 있으면 싸움 만들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싫으니까 아예 피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그럴 수도 되면 있겠어요. 그거를 애써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시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는 그걸 또 무관심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언성 높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상대는 제가 참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또 저러네. 그러면서 살짝은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분의 자세에 저는 존경, 리스펙을 보냅니다. 네. 네, 힘드시겠지만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분은 넘어갈 수 있는. 네, 큰 그림 때문에 그냥 작은 감정 때문에 큰 그림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잖아요. 네. 네. 이분은 그런 생각이지만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잘했으니까 받아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응 안 하시니까 그냥 네.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한껏 참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한 귀로 흘려 보낸다라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언제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싸움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어떤 팽팽한 입장을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저는 그 뭐가 옳고 그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날 무시했어. 혹은 너는 그거 좀 못 넘어가니?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피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지를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이제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죠. 그 어디 조사였었나? 미국 애들이란다. 미국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 결과가 한국에서 나온 설문조사하고 똑같이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남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 얘기 좀 해. 이 말만 들으면 한국 남자분들은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왜 얘기하자 그러지? 근데 그게 한국 남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남자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왜 우리는 우리 얘기 좀 와서 좀 얘기 좀 해. 이 얘기를 왜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남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내가 뭔가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고 내가 뭔가를 뭐 트러블을 일으켰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시는 것을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무서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비판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게 진짜로 내 잘못이어도 문제고 내 잘못이 아니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이제 특히 이제 남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뭔가 트러블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얘기 좀 해가 나를 좀 그 트러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피하고 싶겠죠. 왠지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아요. 느낌이 먼저 네, 들어버리니까 나 지금 야단 맞는 건가? 네. 나 지금 뭐 잘못했어? 지금? 네. 뭐 이런 느낌 말이죠. 그렇죠. 네. 참조로 저도 우정아 씨가 잠깐 선배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저도 무섭습니다. 이제 얘기 안 한다니까요. 뭐 이미 잘못했- 끊겼다고. 이제 잘못했네. 끊겼어요. 끊김을 당하셨어요, 네, 김영윤 씨.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지켜보면 봅시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갈등과 싸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뭐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겪는 일이고 감정들이라 아마 그래서 박사님께서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참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시고 반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이왕에 카톡이나 뭐 그
유튜브 창에 올려온 글들을 함께 쉐어하고자 시간을 좀 많이 하다 보니 네. 정작 박사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오늘은 진도가 10분의 1밖에 못 나갔습니다. 아, 근데도 다 소화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 그래요. 글을 올려주셨고 네.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다 읽기는 읽었습니다. 네, 아유 저 여기 올려줬는데 얘네들은 이게 읽지도 못하네 그러는데 나름 읽는다고 읽었는데 소화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널리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양해 그럼 박사님 그러면은 네. 저희는 또 아직 그 말씀을 못했습니다. 일단 싸움 전에 얘기까지는 들었고 일단 갈등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는 다음 주에 그러면 말씀 나눌게요. 네, 다음 주에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